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예비 고1 분들 대상으로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복습을 하면 좋겠는 내용들을 간단하고 짧게 짚어보는 내용이고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이 주제인데요. 2차 방정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일단 푸는 방법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흔한 방법은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요. 이렇게 2차식을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다 라고 하면은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x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첫 번째 문제를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8 곱해서 48이 되는데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됩니다. 한 개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2랑 플러스 4를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48이 되겠고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는 x값은 12, 여기가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4, 이게 두 근이 되겠고요. 그게 pq인데 큰 거를 p라고 했기 때문에 p값이 12가 되겠고요. q값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q를 2배해서 마이너스 8을 여기 더해주시면 4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개수가 정수인 범위에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근의 공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교과서에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강조하지 않고 외워서 적용하는 내용 위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결과를 외우도록 합시다.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했을 때 근의 공식은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는 거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이 되는데 저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두 개가 나온 이유는 여기 뿔마 때문이에요. 여기 플러스 버전인 근 하나, 마이너스 버전인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이 두 개가 될 텐데, 근데 만약에 루트 안에 있는 여기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이 뿔마가 소용이 없어지죠. 뿔마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를 판별식 D라고 하고요. 판별식 D가 양수면은 뿔마가 살아남으니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거고,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뿔마가 사라지고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만 근이 되겠죠. 이거를 중근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음수가 올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이제 배웁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내용을 먼저 이제 금방 말을 해버렸는데요.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을 때 이 판별식 d는 뭐냐면 바로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던 애고요. 이거의 부호가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뿔마 두 개가 다 되니까 0이 돼버리면은 중근이 나오는데, 중근을 이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근이 나오더라도 개수를 물으면 두 개가 됩니다. 서로 다른 몇 개냐라고 하면 한 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전부 다 실근을 갖는 경우가 되겠고요. 제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데 그건 이제 고1 때 허근이라고 배우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D'이라는 거 아까 밑에 있었고, 지금도 뭐 EB' 해가지고 뭐 새로운 게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거를 안 다루는데 문제집 풀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뭐 별거는 아니고요. 계산하실 땐 이걸 좀 자주 쓰시게 됩니다. 1차항이 2의 배수, 뭐 예를 들면은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뭐 1은 0 이런 식으로 생겼다 치면은 근의 공식을 쓰다 보면은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근의 공식을 써보시면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한 다음에 얘 b제곱 하고 빼기 4ac 할 때 이 2가 어차피 얘네들을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짝수 2의 배수면은 얘랑 얘랑 어차피 나눠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땐 4로 이제 나누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어차피 4 곱해져 있죠. 그리고 b가 2의 배수였으면 b를 제곱하면은 4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안에 전부 다 4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약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자리에다가 2b'을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2b' 되는 거고, b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해서 쓰시면 4b'의 제곱 빼기 4ac를 2a로 나누는 건데, 분모 분자를 2로 나누시면은 이제 분모는 a가 될 거고, 이 앞부분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루트는 2로 나누는데 안으로 들어가면서 4로 바뀌겠죠? 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근의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b가 b'으로 할 때 절반 되잖아요. 그래서 반근의 공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판별식은 원래 있던 판별식을 4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눈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4로 나눈다고 해서 여기 부호가 바뀌진 않겠죠. d가 양수였으면 4분의 d도 양수일 거고, d가 0이었으면 4분의 d도 0일 거예요. 그러니까 4로 나눠도 판별식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4로 나눈 이 녀석 4분의 d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똑같이 뭘로 사용하든 상관없이 똑같은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 말고 근의 공식으로 한번 연습만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는 당연히 인수분해로 푸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근데 금방 배운 반근의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b가 마이너스 8이잖아요. 그럼 2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반인 마이너스 4를 b'로 잡고 여기다가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a는 1이죠. a는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b' 쓰시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b' 4를 제곱해요. b 말고 절반을 제곱하는 거예요. 그럼 16. 그 다음에 빼기 4ac가 아니고 그냥 빼기 ac 하시면 돼요. 지금 a는 1입니다. 그럼 그냥 빼기 c 하시면 되죠. 얘를 빼면은 플러스 48이 됩니다. 자, 그래서 루트 씌우면 8이니까 8을 한 번은 더 하시면은 12가 나오고요. 8을 빼시면은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네, 똑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2차 방정식보다는 그냥 방정식 자체를 정의를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두었는데요.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미지수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정해지는, 참 또는 거짓이 되는 부등식 말고 등식을 말을 합니다. 근데 근이라는 건 뭐냐면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거는 미지수 값 중에서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그 값을 말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이 성립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근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면은 대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분의 1을 여기 대입하시면 제곱하면 4분의 1인데 2배 하시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곱해주시고 2a는 0,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2a가 3이 나오겠고요. a는 2분의 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챙기셔야 되고요. 판별식은 좀 전에 먼저 설명을 했죠. 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접근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를 다 아시면은 좋겠어요. 아니, 두 가지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저희가 근을 두 개를 알죠. 근의 공식에서 이거 구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일 때를 알파, 마이너스일 때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되냐면 알파를 여기 플러스일 때 근의 공식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여기 마이너스일 때로 써줄게요. 근데 여기서 어차피 나머지가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루트 앞에 한 개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더할 때 지워지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시는데 분모 똑같고 분자 똑같죠? 그럼 그냥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 두 개니까 그냥 2배 하시면 분모에 있는 2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해봐요. 그러면은 플러스 버전에다가 마이너스 버전을 곱하시는데요. 분모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2a를 두 번 곱하니까 4a 제곱 나올 거예요. 근데 분자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노란색인데 그 뒤에 하늘색을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뺐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어떤 구조냐면 a 더하기 b랑 a 빼기 b를 곱하는 합차꼴이죠. 그럼 a 제곱 빼기 b 제곱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제곱하게 되니까 b 제곱이 될 거고요. 다음에 뒤에 걸 제곱해서 뺄 거예요. 뒤에 걸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면서 b 제곱 빼기 4ac가 나오죠. 그거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b제곱이 서로 지워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끼리 만나서 플러스로 되면서 4ac가 됩니다. 4ac를 4a 제곱으로 나누면 4 지우고 a 하나씩 지워가지고 a분의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두 번째는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접근 방법 자체가 중요해요. 보시면요. 만약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근이 1이랑 3이죠. 근데 만약에 2배 하면은 근이 바뀌나요? 아니죠. 어차피 그래도 얘가 0이 되려면 곱해진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되는데 2가 0일 리는 없으니까 x가 1이거나 3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이건 뭐 3배를 하든 마이너스 4배를 하든 근은 안 바뀝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근이 1이랑 3이다 라고 하면은 그런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거꾸로도 말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앞에 숫자가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2차 방정식이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앞에 0이 아닌 숫자 a가 곱해져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랑 얘가 둘 다 근이 알파랑 베타니까 똑같은 식이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 있는 거 전개할게요. 그러면 x제곱 한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상수함끼리 곱하면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전개해 주시면 ax제곱 빼기 a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 어차피 외웠는데 이걸 왜 하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접근 방법을 알고 있으셔야지 고1 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도 아시면 문제 풀 때 편하거든요. 자, 근데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자, 얘랑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요만큼이 b고 요만큼이 c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b고 이 부분이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해서 b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자, 알파 베타에다가 a를 곱해서 c가 나왔으니까 a분의 c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접근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고 둘 다 하실 줄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중학생 분들이라서
이게 뭔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출문제, 언제 기출문제냐라는 걸 적어둔 거예요. 2019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23번 문제다, 이런 식으로 출처를 적어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19년 문제, 16년 문제인데 문제가 사실상 똑같은 문제예요.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이게 인수분해가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 얘를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보면은 중근 알파를 갖는다가 되겠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얘도 결국 판별식은 0이다를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차식도 똑같죠. 네, 그래서 그냥 한 번에 풀게요. 판별식 하시면 b제곱 빼기 4a가 1이고요. 그 다음에 c자리에 있는 게 a죠. 이게 0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4a가 64니까 a 값이 16이다 라고 해주시면,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죠? b제곱 빼기 아니네요. 맞네요. 네, 그래서 a 값이 1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4분의 d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b의 절반인 4를 제곱해서 16 하신 다음에 빼기 ac예요. 4배 하지 말고 a는 1이고 c자리에 있는 게 a죠. 그러면 빼기 a는 0이다. 그럼 a 값이 똑같이 16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한데요. 일단 문제에서 이게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이니까 대입할래 해가지고 x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지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풀이 자체는 완벽히 똑같이 되거든요.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이 문제 근데 풀기 전에 아까 위의 문제를 근과 계수의 관계를 그냥 연습만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 물은 건 p 더하기 2q인데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만약에 물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pq를 직접 이렇게 구해서 대입하셔도 돼요. 각각 제곱해서 144 더하기 16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이런 값들을 구할 줄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곱셈 공식 변형한 거고요. p 플러스 q는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시면은 8 되겠죠. 그 다음에 pq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8이에요. 마이너스 48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시면은 플러스 96이 나오겠죠. 그러면 64에다가 96을 더하셔서 얼마냐? 160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자, 그럼 원래 풀려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정식에 두 근을 네모랑 세모라고 해볼게요. 네, 한 개가 m 빼기 2n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냐면 m 빼기 2n, 이게 한 근이고요. 거기다가 세모를 더했을 때 여기서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m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mm 지우시고 나머지 한 근이 뭐가 되냐? 세모는 2n이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얘랑 곱하는 거죠. 그럼 2n에다가 m 마이너스 2n을 곱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냐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죠. a는 1이고 c가 n제곱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자, 근데 mn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라서 여기서 n을 하나씩 지워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2배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그럼 4n을 넘겨가지고 m을 2배 한 거는 n을 5배 한 거랑 같다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mn이 다 자연수라고 했죠.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지금 이게 5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은 2 곱하기 m이니까 m이 5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m, n으로 가능한 건 뭐가 되냐면 일단 m은 5 배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5라고 쓰면은 왼쪽이 10이 되겠죠? 그럼 n 값은 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이 5의 배수가 뭐가 되냐면 가능하냐면 10 되겠죠? 그러면 여기 10 대입하시면 20이니까 n 값은 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의 5의 배수가 되려면 10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개수 물으면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2차 방정식은 고등학교 가시기 전에 꼭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는 내용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리고 도형, 삼각형, 원, 삼각비, 피타고라스 이런 내용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확실하게 복습을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해 주시면 제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용되는 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블로그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